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준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봅니다. 어제 한미반도체가 위기를 맞았죠. 거의 10%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좀 꺾이는 것인지, 이런 와중에 반도체 전반으로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미국에서 엔비디아 간밤에도 또다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이 한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새로운 칩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내놓기도 했고, 선보이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월가에서도 이 엔비디아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슈가 좀 별개니까요. 먼저 한미반도체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하자마자도 좀 다뤄봤던 내용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주가의 급락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독점 기업이 독점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오늘 미국 시장이 금요일도 그랬지만 월요일도 조정받다가 돌려나가는 과정에서 히어로는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상승은 지금 컴퓨텍스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회사들이 무언가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만 왕따시키고 나머지들이 모여서 네. 지금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뚜렷한 성과를 당장 낼 거라는 기대는 없는 상황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PC 정도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아직 그 이상을 좀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AMD가 새 칩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즉 독점이 깨질 줄 알았더니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엔비디아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한미반도체 핵심 포인트는 독점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그리고 독점이 확대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과 관련된 기대감이 꽤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이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밸류 기준으로는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올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지금 만만치 않은 경쟁사가 생겼다라는 관점, 물론 퀄테스트 통과하고 얼마만큼의 수율이 나오는지 또 실제 납품은 언제부터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확인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독점이 깨졌다라는 그 이슈 자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저께 이제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개장 시간에 다뤘던 뉴스는 하나정밀기계 얘기가 나왔던 거고 뒤를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의 회사 하나도 또 추가적으로 진입했다라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더 문제는 세메스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마이크론을 넘어서 삼성반도체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메스도 지금 TC본더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 아시는 것처럼 세메스라고 하면 비상장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의 자회사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주요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했다라는 것은 한미반도체에게 이제 삼성전자로 가는 기회는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미반도체에 있어서는 독점이 깨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밸류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독점이 맞을까요? 장기적으로 독점이란 건 없겠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려면 엔비디아 정도의 가격이 유지돼서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내려오려면 경쟁사가 나와야 되고 솔직히 아무리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독점 기업이라고 하지만 영업이익 70%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익을 내고 있는 건 지금 독점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지금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즉 만들어내는 회사도 TSMC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독점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AI 시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 이 독점이 깨지고 그다음에 지금 만드는 것도 TSMC 독점이 깨져야 결국은 이 시장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들어오든 인텔이 들어오든 추가적으로 만드는 벤더사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HBM을 포함한 전체적인 반도체 공급 구조도
좀 더 개선돼야 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이 모두 상향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네. 특정 기업의 이 독점은 결국은 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는 아무리 빅세븐이라고 해도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엔비디아의 독점도 깨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엔비디아를 단기간에 넘어설 기업도 쉽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이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새 칩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선보이면서 AMD도 비슷한 시기에 또 새로운 칩을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주가는 엔비디아는 간밤에 오르고 AMD는 빠졌는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이 기술력의 우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오히려 더 레벨업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주가가 더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선점한 업체는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점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쿠다라는 플랫폼의 존재 여부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를 돌릴 수 있는 전체적인 쿠다 플랫폼이 결국은 엔비디아를 쓰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이 근데 당장 2년 전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구성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쿠다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 공고한 흐름이 AMD가 칩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뚫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AMD가 칩을 개발했지만 그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나 추가적인 플랫폼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공고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AMD 칩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어쨌든 이건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여전히 가장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추론의 시기, 연산의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연산에서도 과연 엔비디아가 가장 잘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동안 이 연산은 누가 가장 잘해왔습니까? 인텔이 가장 잘해왔거든요. 근데 인텔은 GPU 쪽에서 모바일 쪽에서 계속 삽질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는 제조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뒤로 밀려온 것인데 지금 그 미국이라는 그 자기의 카드를 써서 네덜란드의 그 장비, ASM의 장비를 자기들이 2차를 그냥 싹쓸이 해갔죠. 그래서 지금 당장 1.4나노, 1.8나노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10나노에서 헤매던 7나노도 제대로 못했던 인텔이 갑자기 장비 좀 가져갔다고 1.8나노, 1.4나노를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이고 따라서 당분간 엔비디아의 독점은 쉽게 깨지지 않겠지만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려는 노력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신모델이 나왔을 때는 신모델의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제품들의 가격은 빠르게 낮춰서 아마도 다른 업체들, 후속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벽을 쌓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단시간 내에 깨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케이스는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업체의 이 경쟁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업체들이 정말 나오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밸류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독점 업체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밸류도 이게 조금 뭔가 하지만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에는 70배가 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포워딩에도 한 60배 가까운 어저께 이제 급락했으니까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그러면 이 밸류는 과연 독점이 깨졌는데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영업이익률 70%짜리 괴물 기업입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물론 제조업체 대비해서 엄청 높았지만 30% 내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밸류가 과연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대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도 들어갈 수 있다가 시장의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도 삼성전자에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 그럼 매출이 점프업 하니까 그러면 지금의 밸류는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단숨에 낮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되면 한미 반도체는 뭐 그렇다고 뭐 급락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확보된 물량은 어쨌든 한미 반도체의 독점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경쟁 업체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를 밀어내고 채우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가 부족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물량을 못 만들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네. 아마도 한미 반도체의 이익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는 다소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시는데,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에 국한한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관련주가 더 있어요? 뭐 관련주를 뭐 넓혀가기는 어렵지만 그런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오히려 반대 기업이 하나 있죠.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일본의 다스코를 깨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결부돼서 갔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시간에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소위 이제 준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도 일정 부분의 변동성을 겪고 나서 만약에 뭐 시장이 뭐 5대 3대 2 뭐 이런 식으로 재편된다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다시 밸류가 안정을 찾겠죠. 네.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지금 이 레이저 관련 기술이 다른 업체로 만약에 넓어져 나갈 수 있다면 지금 비교적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주가 조정이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미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어저께 한 번 충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충분히 이익이 나신 분들은 지금 벌써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낮은 가격에 사서 충분히 이익이 나신 분들은 좀 더 뉴스를 보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한 텀 정도는 조금 지켜보면서 뭐 뉴스의 진위 여부라든지 실제로 진입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판단은 조금 더 뒤로 미루시는 게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포항 영일만 근처에서 석유와 가스전이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특히나 이런 내용이 민간에서 발표된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자원 빈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현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당연히 되길 바라고요. 뭐 국민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2035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먼 일이죠. 다만 이제 조금 뭔가 아쉬운 것은 정부의 발표가, 그것도 대통령, 뭐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발표한 건데 조금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정부 쪽에서는 뭐 충분히 검증했다고 하지만, 근데 과거 이 지역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 2조 가량의 가스를 2021년까지 생산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바로 생산을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에 있을 가능성은 높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뭐 이렇게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석유공사의 공식 블로그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미 이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사하고 있다는 그 블로그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뭐 2월인가요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 10월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미 내용을 올렸고, 근데 그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10년 걸리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계획대로 됐을 때. 물론 내년도 연초에 가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동시호가에서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면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앙콜 우전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뭐 저가주니까 빼고 한국석유, 뭐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세고요. 그다음에 뭐 화성밸브를 포함한 일부 어저께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정도의 흐름은 뭐 워낙 뉴스가 컸으니까 지금 뭐 이게 뭐 2,000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라고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광구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부품 정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3사 정도가 관련된 뭐 시추 장비 정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글로벌 메이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돌아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그나마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면 이런 시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겠죠. 뭐 지금 하나오션까지 넣기는 조금 곤란한 게 하나오션은 지금 뭐 군함이나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또 그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과거 대비해서 봤을 때도 실제로 이런 해양 플랜트 장비는 삼성중공업이 항상 대장주 역할을 했던 만큼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풍력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SK 에코플랜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후유관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 후유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꺼운 관이고 그 두꺼운 관 자체가 소위 송유관이나 에너지 플랜트를 쓸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관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쪽이 SK 에코플랜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송유관을 원래 만들었던 세아제강. 세아제강은 지금 뭐 중동 이런 쪽으로도 납품하고 있고 과거에 미국과 철강관세 얘기할 때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았던 게 세아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정말 만들어져서 이제 LNG 방식이 아니라 PNG 방식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쪽에서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혹시라도 그냥 천연 안반수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어떤 추세는 제가 보기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후유관 만드는 게 SK 에코플랜트가 아니고 오션플랜트. 오션플랜트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진위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 가치 이런 이야기들은 좀 차치하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지만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특히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뭐 대표적으로 석유 팔고 있는 기업이 10년 후에나 나올 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의 상승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펀더멘탈이 아닌 소위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발생하거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대량 거래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화성밸브 이렇게 좀 더 작은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종목군들을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변동성도 인지하고 가셔야죠. 정확하게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고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 목표 수익률을 잡고 갔는데 15% 빠지는데 가만히 있다?
이거는 뭐 트레이딩의 자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 생겼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확실한 어떤 손절의 계획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중소형주 쪽에 접근을 해보되 반대쪽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대응 전략도 반드시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아까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정도는 저는 이슈와 상관없이 네.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작년부터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했죠. 올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죠. 우리만 지금 이렇게 석유가스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테크니오 FMC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한때 신고가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플랜트에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다는 걸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삼성중공업, 삼성 E&A,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네. 풍력뿐만 아니라 이런 후유권에 대한 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의 기대감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논리로 현재 급등락하는 종목군들은 위아래 좀 딱 잡아놓고 이 트레이딩 바이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두 종목 강조해 주시네요. 삼성중공업, SK, 오션플랜트 두 종목 주목하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